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제 지표가 동시에 부진했고 애플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부유한 기대와 증시 낙관론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1%, 0.2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며 5년 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부진과 미국 지표 부진에도 영국에 대한 기대와 꾸준한 매수세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는 0.41% 올랐고 독일과 영국도 각각 0.28%, 0.11% 상승했습니다.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5% 감소하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도 마이너스 1.43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5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구글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9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전날보다 3.25% 오른 915달러 8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월가를 대표하는 유명 헤지펀드들이 올 초 애플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애플 주식을 잇따라 팔아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애플 주가는 3.3% 급락해 403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지만 추가 상승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죠.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엔저 우려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주춤했지만 종가 들어서 플러스권을 회복했죠. 코스피는 197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닷새 만에 반등하며 565선을 지켜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으로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포인트만 올라도 새로운 기록이 써지는 건데요.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증시 자체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표보다는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 자체가 네. 상당히 전적으로 대부분 다 지금 투자 심리로 움직인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항상 마감 세일을 하죠. 마감 세일을 할 때 상당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다시 마감 세일을 하면 또다시 사람들은 또다시 몰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속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 당연히 기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은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금융 섹터 자체가 지금은 경기를 어느 정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도 0.9%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1.3%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종목별로 본다면 아멕스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체이스 같은 종목군이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지표 자체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계절성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받아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계절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지표라든지 아니면 고용지표 자체가 조금 악화돼서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의 산업생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0.5%가 어느 정도는
0.2%가 감소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0.5%가 감소하는 모습. 거기 안에는 유틸리티 업종이죠. 그만큼 전기, 가스라든지 아니면 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산업생산 지수 자체에 좀 발목을 잡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입니다.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가세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지금 빠지는 적이 없고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41을 기록을 했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 44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모습. 우리가 주택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한번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돌이키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고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부정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사이클 자체가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길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경기 사이클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순환 사이클 자체가 제대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거기에 건설주, 뭐 경기 부양 관련주까지 미국 증시는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주택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으로는 뭐 구글이 오늘 새로운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에 3%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 하락하는 모습, 그만큼 헤지펀드사에서의 보유 물량 자체를 축소시켰다는 소식이 지금에서야 듣겼습니다. 그런 모습은 애플의 신규적인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크게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제품이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성과를 나타낸다면 또다시 애플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석가탄신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이 사실상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까요? 예, 부처님의 자비가 어제 코스닥 시장에도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로 변신했던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만큼 코스닥 자체가 지금 반등의 추이는 바로 외국인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만큼 어제 이 시간을 빌미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과연 지금부터 포인트 자체는 어떻게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낙폭가들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570포인트 이상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부분에서 코스닥의 가치 매수권자를 보면요, 기관은 어느 정도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매도세를 기록을 했던 게 바로 기관이었고요. 그래서 200억 이상을 우리가 큰 매도세로 본다면 항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570포인트 이상에서는 큰 매도세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상당히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에 상방 매물 자체는 지금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개인은 팔면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좀 더 매집을 하는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570포인트 이상이 갔을 때는 과연 여기서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매집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다시 추가적으로 매집할 것인지 우리가 조금 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기관의 매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은 증시를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어느 정도 보유 물량 확대 자체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0포인트 자체를 기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대응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좀 더 상방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성우전자라는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센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죠.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하지만 지금 성우전자 같은 종목군을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 거기에 대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거기에 매도세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등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보시길 바라겠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베트남 공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유력시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후에도 이런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그저 실드캡 같은 종목군, 실드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유념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전자파 차단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이 부분 자체가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거는 최소 6개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더 실적에 과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지금은 21선에 다시 한 번 더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를 받는 형국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매수가를 시초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까지 조금 더 홀딩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5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 시세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상방 자체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IT 부품주들이.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손절가는 조금 더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성우전자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박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오늘 분석해볼 테마 어떤 건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좀 분석해볼까요? 예, 오늘은 제약업종인데요. 예. 최근에 실적 개선과 저평가 분석에 따라서 중소형 제약업체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대형 업체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좀 가벼운 중소형 업체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는데요. 이는 시장의 특성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대형 종목군들의 상승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반면에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만 매기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추세 상승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며칠간의 눌림목을 좀 거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의 길도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3,000당 제약이 우선 그 흐름에 선두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4월 초 정도에서 한번 초청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당분간은 이런 강세 기조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주가 수익을 한번 더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제약주들이 중소형 제약주 형태로 테마를 한번 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은 테마라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매기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인데요. 이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테마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진행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제약 같은 종목들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다가 눌림목을 거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역시 뭐 진행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서울제약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그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2단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작년 연말쯤에 한번 급등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4,000원권에서 14,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12,000원 이하에서 옆으로 횡보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2차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봉 LS 같은 종목들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4월 들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5월 달에는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도 기록하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심 종목 듣기 전에 추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인데요. 저희가 지난 4월 26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고점이 33,400원, 목표가가 34,000원인데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느리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도 좀 길게 좀 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더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제 저항을 받았던 이 33,000원권 정도 가격이 역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라인을 좀 쉽게 넘어가면은 주가가 35,00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히 지켜보시면 좋은 진행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코스닥만 외치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소 쪽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많고 또 바닥을 탈출하면서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건설주를 바닥에서 추천을 할 때도 전부 다들 뭐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2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역발상 투자가 좀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래소에서 좀 좋은 종목들 계속 발굴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앞서 살펴본 제약 업종에서 좀 들고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제약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뭐 사실 제약 업종은 눌림목이 좀 강하게 주어지면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고 또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급등세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고요. 또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형태로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도 역시 뭐 긍정적인 면이고 해서 매수가를 3,700원에서 3,800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4,250원 우선 보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4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신창환입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이더니 결국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150만 원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죠. 어제장 흐름 분석해 주시고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갈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980포인트 저항 어제와 같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참 답답하죠.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우리나라 증시는 왜 상승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이탈하는 부분, 또 원화의 약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는데 그거는 변명이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빼놓고 믿을 만한 실적이 없었다. 그리고 각 증권사의 이제 투자 분석팀들의 이제 분석 시황들이 언론에 나왔지만 500개 리포트 중에 그 정확히 맞았는 거는 뭐 거의 맞았는 거는 5%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리포트의 신뢰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오늘 1980포인트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걸로 예상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뭐 여러분 저때 이미 두 달 전부터 계속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 장은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풋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전 월요일 날 빼놓고 다 콜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장 자체가 이제 워낙 올랐는 그치 않게 이제 올랐죠. 왜냐면 미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나는데 우리는 신고가 안 나니까 답답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0일, 120일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 데드 크로스 나는 시점을 자세히 보시면 데드 크로스 난 후에 바로 또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납니다. 그 기간은 한 4, 5일, 6일 정도 되는데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에서 버틴다. 이 말은 뭐냐면 데드 크로스 난 후에 주가가 이제 또 빠지지 않고 횡보 국면만 버틴다면은 골든 크로스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스프링처럼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눌려져 있거든요. 그 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을 보면 합니다. 선물 자체가 굉장히 눌러져 있는 누른 상태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1970포인트 같으면 선물로 263이나 4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선물하고 한 7포인트 정도 눌러져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워낙 외국인들이 드세게 이제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때문에 드센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 지금 2조 8천억 3조 정도 걸고 선물이 지금 한 8일 9일 남았는데 사생 일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물론 장 자체가 수개 점프 지금 아직까지는 점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서서히 이제 선물 매물대를 보면 콜들이 아직까지 원사이드하게 이기지만 콜이 서서히 이겨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쳐버린다면 외국인의 손절매와 더불어 주가 자체가 급반등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력이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계속 죽음으로써 오실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약세 보이는 그리고 BWA가 약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 자체가 주춤주춤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몰아가나 돌아가나 주식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미 1970포인트가 됨으로써 주가 이제 매물대에 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매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물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치열한 공방이 나오고 적군이 아군되는 그런 과정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지금 55 부분이란 것은 굉장히 주가가 상승해도 이번에 이제 그 과거 그 앞부분에 보시면 198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 RSI가 60 그다음에 이제 55 이런 부분인데 오늘 만약에 주가가 80을 넘어갈 때 80 가까이 가면 RSI가 60을 뛰어넘어가지고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서 의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뭐 여러분 곁에 이미 한 달 반 전에 주식은 1980포인트 1차를 찍고 2000포인트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을 좋게 봐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제 가장 문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가 쏘김수가 있었지만 변곡점이 상승 트렌드 변곡점이다. 오늘부터 이제 상승 트렌드 변곡점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구름의 안착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안착 부분으로 봐서 주식은 이제 서서히 훨훨 날아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때가 좀 덜 됐어요. 때가 아직까지 한 주 반 정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이 OBV로 봤을 때는 OBV에 지금 이제 단기 고점
U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고점 U 자리를 돌파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외로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로 지금은 악재로 보지 마라.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곧 조정받지 않을까. 미 증시가 곧 이제 상승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미국 증시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갈 수 있다. 미국 증시가 떠도 우리나라 증시는 안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펀드가 엄청난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고 일본 펀드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80% 수익 났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엄청난 수익이 나요. 우리나라 지수만 지금 빌빌빌빌 거리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수도 제가 볼 때 신세계가 분명히 열린다. 가장 이제 충격이 대북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분식회계 건설사들의 분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실망해가 매도했는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체질이 강합니다. 강한데 이제 지금 매물대에 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주식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 역시계 곡선을 보면 어쨌든 간 2000포인트까지는 장이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주식의 반등은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가기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볼 것 같으면 가기 차트의 분기점이 여러분 1979포인트입니다. 1979포인트만 넘어가면 본격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주식을 파는 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낙폭과대 우량주, 그다음에 이제 1등 주식 이런 부분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속단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물망 차트 보시면 그물이 엉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물이 엉겨 있으면 그물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물이 푸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주식이 매물대를 뚫는 데는 없다. 매물대를 뚫으면 주식은 쉽게 팡팡팡팡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나쁘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랭코 차트를 보셔도 주식은 분명히 지금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트렌드. 여기도 랭코 차트도 보면 1975포인트에서 신천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975포인트 신천지 부분 가면 분명히 여기도 이제 2000포인트의 이제 집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저는 분명히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답이 있는 답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선물 7포인트 빠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 지금 기다려보면 다 먹었는데 못 기다리고 손절매 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장 자체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계속 치고 빠지는 장세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거기다 거래량이 6년 내라 최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은 간다. 특히 봄나루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간 선물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손절매를 안 치면 못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또 외국인 기관 선물 동향을 꼼꼼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스승의 날인데요. 저는 스승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곧 화환도 보내주시고 많은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시 섬기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최강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는 메리츠 화재입니다. 네. 손해보험 및 보험과 자산운용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인보험 중심인 장기보험, 매출 증대 및 우량물건 중심의 자동차 정책 등 지속 가능한 수익원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9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비율도 낮고요.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800원에서 12,6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통신줄에서 히트를 쳤죠. 네 종목 모두 수익을 드렸고요. 어제 보니까 보험주가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잘 보시고 현재 보험주 대장주는 메리츠 화재입니다.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6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 종목은 KT인데요. 저희가 지난 5월 3일 추천받기도 했죠. 최근 52주 신고가 치면서 주가 4만 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KT입니다. 현재 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LG U+가 한 40% 넘게 상승했고 SK 브로드밴드, SK텔레콤 모두 KT까지 네 종목 모두 히트를 쳤습니다. 현재 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이제 보유하시면서 관망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KT는 통신 서비스 무선 통신 관련주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 시내 전화, 이동 전화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00%로 안정적입니다. 앞에 전문가께서 참 시향을 잘해주셨는데 요즘 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로든 한 5%에서 7, 8% 수익이 나면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들고 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후 2시에 한 번만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먼저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인프라웨어, 투자 의견은 바인데요. 글로벌 오피스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고수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 2분기에는 2NE1의 일본 콘서트와 싸이의 국내 콘서트, G드래곤의 월드투어 등이 실제 개상될 예정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85,000원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루멘스, 투자 의견 바인데요. 한중일 업체들과의 사업 제휴 확대로 LED 조명 부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며 실적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NHN, 라인 가입자 고성장 추세가 지속되며 4월 한 달간 가입자 1,600만 명이 승진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4만 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는데요. 2월 요금 인상 이후 연동제가 다시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 가스 요금이 정상 수준인 만큼 1분기부터의 영업이익은 진짜 영업이익이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도 11만 원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차별화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짧은 시장보다 하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2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의 구도가 당분간은 점차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이나 상대적 관점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우량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도주 역할을 좀 더 다시 한번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소재와 산업재를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익 증가 모멘텀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나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봤을 때 소재와 산업재 섹터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주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역시 낙폭과대 대형주가 단기적으로는 유망할 것이라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시황입니다.
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인프라웨어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인프라웨어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글로벌 오피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MS 오피스에서 탈피해서 안드로이드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피스 시장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웨어가 그 중심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약 33%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소프트 기업 본연의 고수익 제품을 기반으로 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오피스 시장의 변화가 된다면은 인프라웨어 같은 업체가 다양한 호환성을 기초로 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다소 상승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훈포 이어갈 수 있을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다소 긴 주말을 앞둔 목요일장입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이슈가 나올지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올지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오늘의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장이 휴장이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보통 우리가 한 주에 5거래일로 이제 장이 열렸지만 이번 주는 4거래일로 움직이는 만큼 조금 더 소폭 간망세가 좀 짙어질 그런 장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로 재정전략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서 공학 가계부를 만드는 재정전략회의를 이제 주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각종 대선 공약에 소요됐던 재원 마련 방법과 또 이를 또 배분하는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부터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확정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해국 참모총장이 우리 방한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일단은 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방한을 예정이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한미 양국 그 수뇌부니 최근 북한이 이제 군사 동향과 또 대비책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양건설 M&A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14일에서 우선 협상자 대상을 16일, 그러니까 오늘로 연기를 했다라고 밝혔었는데 동양건설 측은 현재 인수이양이 있는 2개 업체의 자금 조달 증빙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 기간을 좀 미뤘다 이렇게 좀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그 삼성생명의 실적 발표 오늘 또 예정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해외 쪽에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4월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그 월마트, 그리고 제이시펜이 실적 발표, 그러니까 미국 3대 백화점 체인점이죠. 그리고 세계 3위 PC 업체인 델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로존에서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해외 시장에서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해외 글로벌 증시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예상 지수를 좀 놓고 보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1964포인트, 좀 약보합 출발이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코스닥은 지금 565포인트 살짝 강보합 수준인데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이 1980포인트 그리고 1945포인트 밴드에 대한 또 지루한 이 박스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945포인트와 1980포인트에 대한 이 시점을 한번 같이 놓고 보면요. 보통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또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은 코스닥은 상승하는 이런 좀 시소,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밸런싱을 잡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꾸준한 관방석 속에서 포트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 동향을 놓고 보면은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거래소 쪽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들도 거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우리 코스피 증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또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환율에 대한 가격이라는 거죠. 전일 기준으로부터는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환율의 가격은 떨어지고 또 환율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수는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사실 전일 기준 환율을 놓고 보면은 7.9원이 좀 급등 마감을 했었죠. 사실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지만 일단은 환율 쪽에서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즉 환율 가격에 좀 너무 민감한 종목 섹터들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통신주죠. 그 통신주들의 그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결국 환율이 비이상적으로 움직이니까 보통 통신주 쪽으로 몰리면서 또 혹은 내수 관련주 쪽으로 몰리면서 좀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환율의 변동성을 또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증권주가 또 대안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또 증권주 쪽에서도 좀 더 좀 긍정적인 부분 또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수 트레이더 관련주들 쪽으로도 물론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오늘 이번 주에 좀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금융 섹터 쪽에 대한 반등도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군들 쪽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거의 뱅가드 쪽 물량이 거의 시장에 소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뱅가드 쪽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또 우려감을 또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뱅가드 물량들이 약 한 70% 정도는 물량들이 출회가 됐고 또 잔량은 약 한 3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량이 지금 3조 내외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일단 달러 강세 진정에는 일단 유로화 가격의 좀 진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시황을 잘 모르겠다,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유로 달러 가격과 환율에 대한 가격 변동을 같이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은 유로 달러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 달러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로 달러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지 환율은 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시황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 투자 전략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여전히 일단 198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 저항 구간이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지수 관련주들, 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시장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수출주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은 또 환율이 또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을 또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랑 거의 뭐 동조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좀 체력, 수급과 그리고 영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해서 좋은 우량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좀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또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하루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와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65포인트,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66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